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찐시민 남자 리뷰어즈입니다. 본격적으로 힘을 합치기 시작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이 등장한 박신혜, 김재영 주연의 사이다 참교육 스릴러 지옥에서 온 판사. 전체 분량의 절반을 지나가는 8회 재미있게 보셨나요? 역시나 어제 제가 올린 리뷰 그대로 전개가 진행되었던 회차였죠. 끝날 때까지 고구마 답답이었다가 막판에 흑화의 성공, 드디어 빛나와 손을 잡는 한다운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보여준 8회의 전반적인 느낌은 한마디로 딱 이거였죠. 인간이 가장 나쁘다. 특히나 천사와 악마를 인간에 비교하며 그 의미를 더욱 극대화시켰습니다. 가장 첫 번째 예시는 죽은 원창선의 동료였죠. 한다운은 최원중에게 죽은 원창선의 결백을 증명해줄 사람이 있다며 강빛나를 그의 동료에게 데려갔습니다. 이런 드라마의 클리셰가 그렇듯 처음 만난 원창선의 동료는 굉장히 정의로워 보였죠. 죽은 형님이 그럴 일이 없다. 돈이 필요했던 건 딸의 투병 때문이었지. 절대 도박 같은 걸 하실 일이 없다. 이후 한다운의 증언 요청에도 그는 더 이상 정부 칠 회사가 아니라 떠날 거라며 증언을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벌어진 재판에서 그는 어땠을까요? 역시나 이미 매수된 그는 말을 싹 바꿨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도박은 말도 안 된다는 그가 원창선을 도박 중독자로 몰고 급기야 돈 때문에 파업을 유도한 파렴치한을 만들었죠. 그리곤 이유를 따져 묻는 한다운에게 부위원장은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당히 이중적인 모습이죠. 하룻밤 사이에 말을 싹 바꿨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다며 울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죄책감을 덜려는 모습. 오랜 시간을 함께한 동료지만 악마보다 못한 인간이었죠. 되레 빵 몇 번 얻어먹은 악마들은 원창선 납치했던 조폭들에게 복수해주고 그의 딸 병원비까지 기부해줬는데 말이죠. 도대체가 누가 인간인지 악마인지 모를 완벽한 비교였습니다. 두 번째 예를 볼까요? 그렇게 재판이 끝나고 강빛나가 찾아간 저녁 식사 자리. 거기에 모인 정재거를 비롯한 최 회장까지 그 어디에도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특히나 가장 짜증났던 최 회장. 그는 자신의 아들 최원중이 교도소에서 반성하고 속죄하고 있다고 했죠. 이에 강빛나가 피해자를 향한 사죄냐 물었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아니요 였습니다. 그가 사죄를 했던 건 피해자가 아닌 주님이었죠. 이 얼마나 놀라운 시스템입니까? 죄는 원창선에게 지어놓고 용서는 주님에게 받는 아이러니한 체계. 기독교를 안 좋게 보는 건 아니지만 저 말 진짜 화나거든요. 예전 밀양이란 영화에서도 비슷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죠. 전도연의 아이를 납치 살땡한 범인이 전도연에게 이미 자신은 주님께 용서받았다고 직접 말을 내뱉던 순간 어제 최 회장을 보면서 딱 그때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역 같은 거구나. 한 종교의 교리를 이용해서 셀프 구원을 받는 쓰레기들. 이럴 땐 차라리 직관적인 응답을 주는 악마가 나은 거구나. 너 죄 지었지? 피해자한테 용서도 못 받았지? 그럼 죽어서 지옥에 가. 그리고 그 마음을 대변하듯 강빛나는 최원중을 그렇게 보내버렸죠. 보여진 현실이 너무 극단적이어서 그런지 오늘따라 강빛나의 처형이 더 시원했던 회차였습니다. 그리고 이렇듯 지옥에서 온 판사는 계속 역설적으로 뭔가를 주입시키는 드라마인 것 같죠.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를 악마로 보여주는 것, 그 유스티티아가 정의는 죽었다며 스스로를 거부하는 것, 사라진 인간성을 되찾아가며 눈물을 흘리고 뭔가를 깨달아가는 것. 저는 이 모든 게 인간이 가장 나쁘지만 바뀔 수 있는 것도 인간이기에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진짜 강빛나를 이유도 듣지 않고 게으나로 보냈던 유스티티아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말이죠. 그래서 왠지 오늘 8화는 개인적으로 와닿는 게 많은 회차였습니다. 그런데 강빛나가 최원종을 지옥으로 보내고 막 이렇게 뭔가 알 수 없는 깨달음도 얻고 이런 순간에 찬물을 확 끼얹는 사람이 하나 등장했죠. 바로 한다운. 극 중반에 막 강빛나 안으면서 로맨틱 뿜뿜하길래 흐뭇하게 지켜봤었는데 그게 글쎄 위치 추적기를 달았던 거였죠. 덕분에 강빛나는 지상에 내려와서 처음으로 인간의 뒤통수가 무엇인지 바로 깨달았고요. 8회 엔딩에 돼서야 흑화를 하고 그 전까지는 고구마일 거라 예상은 했는데 그 고구마가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죠. 뻔히 악마인 걸 알고
어떤 놈들을 죽인 건지 다 알면서 그런 강빛나에게 수갑을 채워서 살땡죄로 체포를 하는 올고든 한다운. 빛나가 제이를 잡아 죽여주겠다는데도 아 괜찮아요. 법으로 처벌할 겁니다. 저는 경찰이니까요. 라고 말하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고구마인 한다운. 그래서인지 그를 흑화시키기엔 꽤나 깊은 트리거가 필요했고 결국 김소영 팀장님은 제 예상대로 죽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구독자 한 분이 댓글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김소영 팀장님을 꼭 죽였어야 했냐? 되게 아쉽다. 그런데 저는 전개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애가 저렇게까지 고구마인데 도대체 뭘로 흑화를 시키냐고요. 자기 진짜 가족을 죽인 놈을 죽여준다고 해도 법으로 심판하겠다는 놈을 흑화시키려면 진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거죠. 전 사실 마지막까지 불안하긴 했어요. 설마 김소영 팀장이 죽은 걸 보고도 법으로 심판하겠다고 하면 어쩌나. 그나마 다행인 건 결국 다운이가 흑화를 한 거죠. 빛나가 최원종을 해치던 모습이 담긴 핸드폰을 부수고 제대로 빛나, 즉 악마와 거래를 한 한다운. 과연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지. 일단 예고를 보면 강빛나가 그동안 유대 관계를 유지하던 정재걸의 둘째 아들 재판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유 역시 예고편에 드러나 있었죠. 바로 몹쓸 약에 다시 손을 댄 듯한 모습.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아이들을 칠 뻔했던 장면이 그 증거였을 겁니다. 그런데 강빛나는 그런 정선호를 보며 사람을 해쳐본 적 있냐는 질문을 던지죠. 물론 나쁜 약을 손에 댄 사람이니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지만 저는 그 질문을 한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김소영 팀장을 죽인 범인으로 그를 의심하고 있던 거죠. 아마도 한다운과 강빛나가 거래를 한 뒤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지난 7회에서 원창선의 과거를 봤던 것처럼 김소영 팀장의 죽음을 통해 그녀의 죽기 전 과거를 보는 거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거 속에서 본 것이 정선호였겠죠. 그래서 강빛나는 확신에 찬 모습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사람을 해쳐본 적 있냐고 말이죠. 그런데 저는 왠지 이번엔 강빛나가 헛다리를 짚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이유는 역시나 예고편 속 쓱 지나간 한 장면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한 1초 정도 지나간 김소영 팀장이 쓰러지던 모습. 그 모습을 잘 보면 그녀가 칼에 맞기 직전 총을 든 왼손이 아닌 오른손으로 무언가를 꺼내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물건은 바로 수갑이었죠.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칼이 찔리기 전 그녀의 몸이 범인이 아닌 다른 쪽을 향하고 있던 겁니다. 즉 종합해 보면 김소영 팀장은 누군가에게 총을 겨누고 있었고 수갑을 꺼내 그를 체포하려던 순간 공격을 당한 겁니다. 그 공간에 제3자가 있었던 거죠. 그 제3자가 바로 정선호였던 거고요. 7회 엔딩 김소영 팀장에게 딱 걸린 순간에 도망칠 수 있었던 것도 누군가 범인이 한 명 더 있었다면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강빛나가 본 사람은 정선호가 맞지만 그는 진짜 제이를 구하기 위해 뛰어든 떨거지였던 거고 김소영 팀장을 죽인 건 맞지만 제이는 아닌 거죠. 아마도 진짜 제이는 그의 형 정태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재걸과 정선호는 그의 하수인이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 정재걸이 진짜 사탄이라면 주님을 찾으며 기도까지 할 순 없지 않을까요? 과연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진짜 사탄과 제이의 정체는 누구일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전은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